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준비했습니다. 최근 면접을 보시면 발표 면접 또는 토론 면접 등에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질문들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모바일 페이, 핀테크 관련된 내용들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핀테크 모바일 페이를 통한 경제 대국의 꿈, 중국몽이라는 주제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중국 소식통을 인용해서 마인 알리바바 창업자가 중국 당국과의 면담을 통해서 엔트그룹, 마인이 소유한 알리바바로 유명한 쇼핑몰 알리바바로 유명한 엔트그룹의 일부 국유화를 중국 정부에 제안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러한 소식에 대해서 많은 국내 전문가들은 마인 회장이 지난 10월 24일에 상하이에서 열린 금융서밋 기조연설에서 중국 당국에 대한 비판을 한 후에 엔트그룹의 기업 공개가 무산된 것 때문에 중국 정부를 달래기 위해서 화이의 제스처를 취한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런 평가가 제가 뒤에서 이야기할 핀테크를 중심으로 한 중국의 금융 정책을 간과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흔히 중국을 세계의 공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계의 공장이라는 표현에는 중국이 저임금에 기반한 산업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이제 이런 생각은 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중국은 알리바바, 텐센트, 화웨이로 상징되듯이 세계 인터넷 정보통신 산업의 중심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관리기구인 중국인터넷정보센터의 보고서에 의하면 2020년 3월 기준으로 중국 내 인터넷 사용자는 9억 4천 명입니다. 특히 인터넷 사용자의 99.3%인 8억 9,700명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로 접속해서 온라인 쇼핑이나 게임 등을 즐기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중에서 중국 드라마를 본 분들도 계실 겁니다. 중국 드라마를 보면 특히 대학교 캠퍼스를 다루는 청춘물들을 보면 QR코드로 학교 내에서 결제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죽하면 중국 내에서는 거지들도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QR코드를 보여주고 QR코드를 통해서 입금을 받는다는 얘기인데요. 현금 없는 사회가 이렇게 중국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달리 모바일 페이가 활성화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가 널리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모바일 페이와 같은 시장이 들어서기 어렵다, 이런 평가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모바일 페이가 활성화되는 경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업체들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쉽게 모바일 페이 시장을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모바일 페이, 핀테크를 빠르게 도입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트그룹에 대한 IPO, 즉 기업 공개를 중국 정부가 중단시킨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의 금융정책, 모바일 페이, 핀테크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미 중국은 G2라고 평가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미국과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4년 내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이루어질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세계의 기축통화가 미국의 달러화였기 때문이죠.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한다면 언제나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인 거죠.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은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1대1로입니다. 현대판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1대1로는 중국의 막강한 외환 보유액을 통해서 주변국, 넓게 보면 아프리카나
남미 국가까지도 중국의 경제 동맹체로 포함시키기 위한 전략입니다. 많은 자본을 해당 국가들에게 지원하고 산업화시킴으로써 중국화시켰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달러로 결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이 1대1로라는 정책으로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위안화의 비중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세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 중 위안화의 비중은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중국이 1대1로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 안에서의 중국 위안화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중국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중국이 위안화의 거래를 가장 확실하게 빨리 늘리는 방법은 인터넷 상거래 시 위안화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은 거지들조차 QR코드를 통한 구걸을 할 정도로 모바일 페이 시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핀테크 산업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중국 정부 담당자들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중국이 직접적으로 이 시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겠죠. 핀테크와 같은 산업을 통한 금융시장은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우리와는 다른 사회 구조입니다. 공산당이 결정하면 모든 것을 따르는 구조입니다. 중국에서 빠르게 QR코드와 같은 핀테크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것도 정부가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광군제에서 알리바바는 역대 최대인 83조 원의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미 알리바바의 광군제 매출 실적은 아마존이나 기타 다른 쇼핑몰 플랫폼에서는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엄청난 시장입니다. 중국이 그 시장을 저는 눈여겨봤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알리바바가 주도하는 광군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결제는 달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알리바바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원화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달러로 환전이 되고 환전된 달러가 다시 위안화로 환전이 되는 이런 결제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기축통화인 달러를 빼고 원화, 위안화의 결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원화인 본원통화와 달러를 제외한 위안화의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환전에 따른 수수료와 같은 이런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안화 결제 시 이루어지는 수수료마저도 할인 또는 적립과 같은 혜택으로 제공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소비자는 자국의 통화와 위안화를 바로 환전을 해서 결제하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중국이 1대1로라는 정책을 통해서 주변국 아마 60개국 이상의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저는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이런 플랫폼을 통한 모바일 결제를 진행한다면 훨씬 빠르게 위안화가 세계의 기축통화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화를 통한 결제가 늘어나면 세계 각국은 위안화 결제를 위한 외환 보유액, 위안화 보유액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화교들을 묶어서 거대한 중화경제권을 만들고 이것을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금융으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중앙은행 중심의 핀테크 금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욱 빠르게 미국을 넘어서는 경제대국을 꿈꾸는 중국의 꿈, 중국몽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이 국제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엔투그룹의 IPO, 기업 공개를 중단시키고 핀테크의 국유화라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을
꺼낸 것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중국이라는 거대한 핀테크 산업의 거인과 싸워야 하는 국내 핀테크 시장의 발전 방안은 무엇인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페이, 핀테크, 블록체인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을 통해서 어떻게 중국은 경제 대국의 꿈인 중국夢을 이루려고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알면 되는 취업 비법들 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